요즘에 조금 날벼락을 맞지 않았나. 주택담보대출과 이제 전세대출 모두 이제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는 거죠. 이렇게 대출이 이제 막히게 되면 경매시장도 이제 얼어붙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추석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마음도 바쁘시고 분주하실 것 같아요. 시골도 내려가셔야 되고. 근데 요즘에 좀 있으면 또 이사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철에 굉장히 집을 옮겨가거나 또 아파트를 갈아타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사 준비를 하셨다가 요즘에 조금 날벼락을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집을 좀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뭐 계약을 해놨다거나 이랬을 때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 또 막 밀고 있고, 은행에서도 정부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심각하게 돼가지고요. 오늘 대출 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시작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강화해가지고요. 이제 은행권에서는 이제 주담대 만기 또 대출 한도를 이제 축소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치에 지금 나섰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논란인 거는 주택담보대출과 이제 전세대출, 이 모두 이제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 또 카카오뱅크 이런 곳들은 지금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대출이 이제 불가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길이 막히게 될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렇게 강도 높게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파트값 폭등 사태를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고물가 시대에 건축비 원가가 이제 상승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 아파트 이제 공급 부족,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게 될 것을 이제 염려하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또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주담대뿐만 아니라 또 전세자금 대출도 막았죠. 갭 투자도 굉장히 지금 큰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압박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제 모양새가 지금 갖춰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이제 미국이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자, 금리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또 싼 금리가 내려가다 보면 이제 투자를 막 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갭 투자로 이게 이어지면서 부동산을 또 엄청나게 이제 거품을 끼게 만드는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은행에서도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이제 주담대,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한도 높게 올려가지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 자체를 지금 막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신용대출도 다 막았어요. 왜냐하면 신용대출을 해가지고 전세대출을 해서 이렇게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하나 더 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이번에 갭 투자 막고 묻지마 투자 연끌을 해서 또 막 투자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은행이랑 발벗고 나선 것 같습니다. 현재 집값 추이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네. 대출 규제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이 될까요?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이제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보면은요, 지난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상승세가 이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대출 규제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제 7월 달 9,500건으로 4년 만에 최고 거래량을 지금 찍었고요. 8월의 매매 거래는 7월에 비해서 감소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만 봤을 때는 집값 상승폭이 이제 둔화됐고, 또 거래량이 이제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열 시장이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현재 높아질 대로 높아진 집값하고 대출이 역대 최고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주담대의 문턱을 높여서 부동산 수요를 막고 집값을 잡겠다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 대출 제한이 경매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현재 이제 그 대출 비중이 높았던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었지만 2021년도, 20년도에 연끌을 해서 이금융권 또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려서 연끌을 해서 집을 장만하셨던 분들이 지금 경매로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 경매는 거의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뭐 현찰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대출을 최대한대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처럼 이제 대출끼리 경매 시장도 똑같이 은행에서 대출을 어차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이제 막히게 되면 경매 시장도 이제 얼어붙게 되는 거죠.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경매를 좀 공부하시거나 경매에 참여를 해보실 분들한테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하셔야 될 분보다는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경쟁률이 이제 줄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대출을 조금 덜 받아서 이제 내 집 장만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가를 사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무주택자한테는 어찌됐든 대출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불리하지만 무주택자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으시는 분들의 거의 80~90%는 무주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으시는 데는 사실 그 무주택자분들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제가 예상은 합니다.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전문가들의 그렇죠. 의견과 이제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이제 가계대출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수요가 이제 감소하고 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좀 줄겠죠. 거래 가격 자체는 지금 추세대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여론이 굉장히 반반으로 날리고 있어요. 이게 은행에서 대출이 제한이 되면 아무래도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신용대출도 막겠다고 하니까 자금 여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마용성이나 강남 상구 같은 데는 원래 대출이 잘 안 되던 지역이었는데 최근엔 정책적으로 이제 대출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용성이나 지금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출을 지금 거의 뭐 안 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2020년, 2021년도에도 대출 제한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출 안 해주는 지역도 많았었고 그랬는데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끼워서라도 연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물건들이 결국은 지금 2~3년이 지나서 금리가 높아지니까 경매로 다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 기간도 줄이고 대출도 줄이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중을 하셔야 될 때지 지금 부동산을 사시겠다고 막 내가 또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 돼.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대출 규제를 막았더니 연끌을 해서 사서 지금 경매가 쏟아지고 있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바로 불과 2년 전이라는 거예요. 불과 2년 전이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고 너무 막 일희일비해서 지금 당장 못 사면 불안할 것 같고 이러신 분들이 또 막 연끌을 할까 봐 제가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연끌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 대출을 옥죄면 다른 은행으로 쏠리는 이 풍선 효과 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보험사나 이금융권, 대부업체 이런 데로 번질까 봐 또 우려가 되죠. 추석을 앞두고 지금 당장 이제 가을에 이사철도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뭐 지금이라도 낮은 금리와 대출을 찾아다니고 있어서 대출 유목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신조어들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얼죽신이라든지 뭐 신축 아니면 이사 안 간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은행은 정부 눈치 보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지금 금리 인하의 압박도 있고 그래서 정부는 투기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개인의 결정 또 개인의 부동산에 대한 자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금융당국은 이제 최후의 카드로 담보 인정 비율인 이제 LTV를 70%까지 조정하는 것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같이 이제 계속되는 규제 강화 흐름에 이미 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계획 중이신 이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불안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아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참 이걸 개인의 결정으로 치부하기엔 이미 주택을 계약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계약이 잘 되는 지역, 또 신축이거나 이런 아파트들만 지금 또 계약이 잘 되지, 약간 서울에서도 외곽 쪽이거나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또 거래가 안 돼요. 오히려 신축이나 이런 아파트에만 또 막 전세도 막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그런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좀 신중하게 부동산 이 대출에 여러분들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구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영끌 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2년 전 일이 지금 막 반복이 되고 있고 이걸 똑같이 또 반복을 한다는 거는 정말 바보짓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신중하시고 신중을 더 하실 필요가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대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사철에 이미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이사를 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나가고 나면 이제 벌써 추석이잖아요. 가족분들과 보름달 같은 추석 한가위에 소원 성취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